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상포럼 상임대표 이원등입니다. 오늘 명사대담에는 김영기 사단법인 산업정책연구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영기 원장님은 LG그룹에서 37년간 근무하시면서 인사, 노사, CSR, ESG 업무를 총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LG를 떠나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사한결 정관 입장에서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비교하는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그렇죠. 세계에서 130위권으로 나와서 예. 하여튼 조사하는 모든 수치 가운데 가장 낙후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창피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로 본다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LG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김영기 사장님은 오늘날 LG전자 노사관계가 이렇게 선진적인 모습이 돼서 이끌어오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역사를 돌이켜보면 87년 민주화 전후 그 시점에 보면 LG전자 노사관계도 대단히 갈등적이고 대립과 투쟁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 당시 노사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한 25년 전쯤 예. 되는 것 같으네요. 예. 사실 87년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LG전자가 58년에 이제 설립되고 5년 후에 1963년에 노동조합이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 사실 87년 이전에는 예. 그 가부장적 체제 내에서의 관리적 노사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적 노사관계. 네, 그렇죠. 예. 네, 기업, 회사에서 노동자를 관리한다. 예.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노사 대등적이 아니라 관리 그렇습니다. 기업이 예, 주도해서. 예. 이제 그런데 87년에 와 보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억압을 받았던 노동자들의 그 욕구가 분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구미공장, 창원공장, 평택공장, 구로공장 등 모든 공장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뭐 경부 고속도로를 한때 점검하는 정도까지로 엄청난 노사분기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공장의 한 복지관은 완전히 노동조합이 정갈해가지고 투쟁의 요새화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100여 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4천억 이상의 매출 손실을 보면서 그 당시 이제 결국 경쟁 상태 뒤지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게 몇 년도? 87년, 88년, 89년. 민주화 직후. 그렇습니다. 예. 굉장한 어려움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87년부터 한 92, 3년까지를 저희는 대립적 노사관계라고 봅니다. 관리적 노사관계에서 대립적 노사관계. 그렇죠. 예. 주의 자체적으로 굉장히 정의를 내린 건데. 예. 그럼 이제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고 나가야만이 기업의 존재가 가능하고 노동조합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큰 변화를 유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경관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노사와 노경이라는 단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사실은 이건 이제 그 당시 이현조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언어 하나도 적확하게 써야 된다. 왜냐하면 언어는 의미를 담는, 뜻을 담는 그릇이다.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거죠. 그 노사는 거기 사용자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사용자는 지배 통제한다는 얘기가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배 통제를 가진 그런 단어로서는 우리가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대등적 관계에서 노와 경영자가 서로 협력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해서 노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노사관계는 사실 일본에서 들어온 말인데 사실은 그 많은 학자분들이 미국에서 그
노동 문제를 연구하고 오시는데 사실 네. 미국에 가서 보시면 미국 네. 경영학 네. 교과서에 보면 네. 레이버 매니지먼트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노경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어적인 뭐 어느 감각에도 맞고, 예.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노사관계라고 관행적으로 써왔는 것은 예. 노경관계, 노경공동체인 것은 예. 예. 그 언어를 만든 분이 예. 이현조 회장. 우리 저 김영기 원장님 아니시고 예. 예. 이현조 당시 회장님께서 예.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 나눴던 것은 예. 노동조합을 존중하는 경영자, 예. 경영을 이해하는 노동조합, 예. 이런 개념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예.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예.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LG전자 창원 공장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이게 뭐 서로 그냥 완전히 적과적이었습니다. 예. 초만 안 들었지 서로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깰 것인가 해가지고 그 경영자들이, 임원들이, 관리자들이 매일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정문 앞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출근하는 우리 공장 직원들한테 인사를 시작했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갑니다. 저거 뭐 쇼하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일 6시 반에 출근해서 정문 앞에 서가지고 인사를 시작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도 좀 쇼지. 뭐 며칠이나 하다 그만두겠지. 근데 이게 무려 3년을 지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 노동조합 또는 우리 노동조합원들이 이게 쇼가 아니구나. 그 관리직들이, 경영자들이 그 진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적인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은 뭐 간부 식당이 따로 있다든지 없앴습니다. 전부 다 그냥 식판 들고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모자에 뭐 이렇게 모자에 모든 사람이 모자 쓰고 일했는데 모자에 마치 군대 계급같이 이 견장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체 다 떼버렸고요. 이름 표도 달랐는데 그것도 다 통일해버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녁에 보통 이제 퇴근하면 뭐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데 이제 되게 저녁도 먹고 술 한잔도 하고 들어가는데 매일 우리 경영진들 또는 뭐 현장 감독자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녁에 퇴근하다 그냥 포장마차에 가서 현장 근로자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가 결국 대화다.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기를 나눠야 된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끊임없이 시도하면 적어도 최소한 100일을 시도하면 변화가 온다 하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랄까 이제 보통 우리가 변화는 아트다 이런 뭐 단순한 전략이 되는 게 아니고 변화 예술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로 노사관계 변화를 예술적 경제까지 성화시켰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같은 쉬운 거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노사관계 단계로 노경공동체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뭐 사용자가 아니고 이제 경영자 쪽에서 먼저 한 발 앞서서 또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노력을 했다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약간 차별적이라고 느껴지는 관행들을 과감하게 바뀌었거든요. 이거 이제 누가 그렇게 이제 기한을 해서 만드는 겁니까? 이게 사실 경영 쪽에서는 조금 뭐랄까 뭐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경영자들은 사실 한 30년 정도 옛날 관리적 노사관계 시대를 거쳐온 분들이기 때문에 통제, 억압, 뭐 지시 여기에 너무너무 익숙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제 변화시킨 분은 저는 당시 CEO를 맡았던 이현주 회장님과 이제 또 많은 좀 이렇게 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이제 이런 변화 과정이라든지 전략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 뭘까 뭐 구심점이라고 이현주 물론 이제 CEO 회장님이 이제 강력한 어떤 리더십과
이끌어가는 게 있었겠지만, 그래도 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때 이제 노경을 담당하는 이제 전문 전담 조직들이 있었고, 사실 그때 저는 LG 전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LG 그룹에서 인사를 총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사노사를 총괄하는 LG 그룹 전체 총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LG 전자뿐만 아니라 LG 화학 등 LG 그룹에 있는 전 회사의 노사 문제를 늘 모니터링해서 회장께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 이제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황일청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서 전 사업장을 돌면서 그 구성원들, 저는 이제 노동조합 무슨 뭐 직원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 구성원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이 좀 평등한 개념이다, 대등한 개념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구성원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담아내서 그걸 회장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발굴한 단어에 딱 하나로 얘기하면 역지사지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보자,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노동조합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각을 듣고 조합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각을 드러내고 저 현장 말단에 있는 현장 작업자들한테 그 아픈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걸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거를 회장한테 전달하는데 사실 그 당시 보니까 전부 현장에 있는 사원들은 왜 문제가 되냐? 왜 내 위에 있는 보스 때문에 그렇다. 그 보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 보수가 아니라 우리 공장장이 잘못돼 있다. 공장장한테 얘기를 해보면 아니 그 본사에 있는 경영진이 문제가 있다. 본사 경영진한테 얘기해 보면 아니 우리 CEO, 우리 사장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LG전자, LG화학 등의 CEO들 만났어요. 이 CEO들이 아니 회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 당시 참 돌아가셨지만 구자경 회장님이 그걸 받아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부회장으로 계시던 구본무 이제 지금 회장 하셨지만 그분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경영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율경영. 현장은 현장에서 책임진다. 그 대단한 그 진짜 변화를 성공시켰는데, 근데 그 대립적 노사관계가 협력적 노동관계로 이제 전환하면서 그 이후에 그 단계에 머물지 않고 LG 노사관계라 그럴까요? 뭐 노경관계는 계속 진화를 해왔다고 더 앞으로 나갔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그 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협력적 노경 관계로 이제 변화를 했는데 사실은 LG전자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 가서라도 LG전자 제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걸 팔지 못하면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고 결국 성장을 못하면 그 피해는 우리 구성원들, 노동조합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함께 그 가치 창조적 노경관계를 만들어내자라고 됩니다. 우리가 결국 가치를 창출해야 우리 가치를 인식한 소비자들이 우리 물건을 살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협력적 노경관계가 아니라 가치 창조적 노경관계로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가치 창조라는 것은 뭐 노나 사뿐만 아니라 고객과 이 클라이언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까? 최근으로 말하면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LG전자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 그 내부 이해관계자도 있고 외부 이해관계자도 있는데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저쪽 뭐 아프리카에 있는 또는 뭐 남미에 있는 우리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현장의 품질입니다. 현장의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누가 제품을 사겠습니까? 그 당시는 뭐 뉴욕, 런던, 파리 같은 주요 매장에 가보면 LG전자 제품은 저 구석에 제일 값싼 제품으로 팔리고 있었어요. 똑같이 LG전자에서 만들어서 소니에 납품했는데 소니 TV는 700불 받고 똑같은 TV는 LG전자 TV는 그 당시 300불 받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LG전자의 브랜드를 높여서 제대로 제값을 받으려면 현장의 품질부터 확보돼야 된다는 것을 노동조합원들이 스스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창출해내자, 밸류를 예. 에디드하자. 아. 근데 이 내용을 예. 그 코넬 대학의 아주 유명한 노사관계 전문가인 해리 캐치 교수가 한국에 왔을 때 예. 초빙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열었는데 예. 그 해리 캐치 교수님이 내가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밸류 에디드 유니오니즘을 가치 창조적 노동조합주의다 라고 그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제 미국 이미 쓰고 있는. 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었고 진짜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글로벌 아주 최첨단 말을 하면 학계의 어떤 그렇죠. 그 트렌드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네요. 해리 캐치 같으면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지금 세계 노사관계학회, 그렇죠. 세계 국제 고용 노사관계학회 회장을 맡고 그렇습니다. 계신 분이죠. 그분하고 지향하는 바, 생각하는 게 이제 같다라고 보여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우리 노사공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이원덕 대표님께서도 노동연구원 원장도 하셨고 또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도 하셨죠. 사회정책수석입니다. 사회정책수석. 사실 그때 그런 분들, 지금 우리 이원덕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음양으로 굉장히 도와주신 겁니다. 그때 이렇게 밀어주시고 하던 걸 저희가 빨리빨리 가져다 예를 들어 쓴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이 가치 창조적 노경 관계가 이제 글로벌 최첨단 트렌드하고 이제 매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다보스 포럼의 슈밥 회장이 오래전부터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대전환해야 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그 흐름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와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그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2010년 그때는 이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 되어 있고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 요즘엔 ESG가 얘기되고 있는데 그 ESG 내용에서 S 사회적 책임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창조적 노경 관계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랄까, 기업의 변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SR과 ESG 이런 활동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분야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 김영겸 원장님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기업이 하는 대표적인 CSR, ESG 이거와 관련 한번 좀 최근의 트렌드라든지 사례를 좀.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제 가치 창조적 노경 관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실질적인 작동을 시킬 것인가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노동조합과 끊임없이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그 이제 노동조합과 어디 해외 출장을 가면 어떤 아주 특정적이 했나만 하얀 백조를 보고 와서 그 얘기를 안 듣고 검은 백조 봤다 할 정도로 서로 부심했거든요. 같이 가서 봤는데 그런데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노동조합과 함께 끊임없이 해외를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동부를 갔을 때는 제가 버팔로를 갑니다. 버팔로 갈 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버팔로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이걸 꼭 봐야 된다 하고 이제 내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게 아니고 버팔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버팔로는 그 오데오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한때 사람이 굉장히 융성했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 융성했던 버팔로가 2000년대 초반에 갔을 때는 완전히 쇠락하는 도시가 됐어요. 공장이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저는 아무 얘기 않고 노동조합 대표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버팔로 시내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않고. 근데 3분마다 한 번씩 무너진 공장, 문 닫은 공장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와서 그 다음 날은 그 포도 공장이 하나 남아 있어요.
버팔로요. 버팔로에. 예. 지금은 아마 문을 닫았을 것 예. 같은데 예. 포도공장에 가면 50세 이상 된 노동자들이 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한때 융성했던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사실 그 버팔로라는 곳이 사람이 융성했지만 노동조합이 강성 노동조합이 들어오고 노사관계가 나빠지면서 기업들이 노조가 없는 남부로 이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걸 눈으로 진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경영자는 또는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미래의 경영을 갖기 위해서 결국 노동조합과 경영자가 함께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같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뭘까 아주 뭐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강의를 통해서 또는 경영자가 노사 간에 뭐 협조를 하든 이래야만 일자를 지키고 이래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노동자가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노동자 간부들이 스스로 눈으로 보고 그렇죠. 아무리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일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영자와 힘을 합쳐야 되겠구나 이런 거 이제 깨닫게 대단히 참. 그다음에 이제 한때 또 이제 그 노동운동이 약간의 이제 변질을 겪으면서 이제 소위 이런 얘기 하면 들지 모르지만 그 좀 잘못된 좌파, 잘못된 이제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뭐 저는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 경영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일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2000년대 초반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LG전자 공장들이 러시아 근교에도 있었고 중국에는 여러 군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들 공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사회주의와는 딴판으로 그들 공장이 더 자본주의 속성이 강한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거기는 작업장에서 전부 생산량 체크하고 개인별 성과를 측정해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성과급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나눠 갖자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이제 노동조합들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자기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방식이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이었. 노동자 간부, 노동조합원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봤고요. 무슨 경영자가 방침을 정하고 지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느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추진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이게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밀리면 갈 곳이 없다 하는 그 절박함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경영자와 함께 노동조합들도 조합 간부와 조합원들도 함께 그렇습니다.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 대단한 어떤 일종의 뭐 공감대, 변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그런 거죠. 대단히 참 고마웠던 건 그 당시 뭐 그룹 회장님이나 또는 전자의 CEO 이런 분들이 그거를 다 받아주고 오히려 더 많이 가서 더 느끼고 오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밀어줬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노경제는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해줬으니까. 사실 뭐 그룹 오너 뭐 총수 입장이나 또는 CEO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기존의 과거의 권위주의 경영 시대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나 힘이 상당히 무너진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변하던 시대에 우리도 같이 변화해야 된다라 하고 그 노동 공동체로의 어떤 변화를 추진하는 뭐 팀에게 파워를 임파워먼트 했다는 건 굉장한 어떤 그 변화이네. 그렇죠. 그래서 나온 사례 중에 하나가 TV를 만드는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고급 TV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특정 소비 계층에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계층에는
불만족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그럼 우리가 TV를 만들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영자가 하는 거지만 그러면 TV를 설계하고 제조하고 마케팅하는 쪽에 노동조합 간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유니온 TV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유니온 TV. 그래서 그 유니온 TV를 만들어내가지고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야, 우리는 유니온 TV 사겠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그 매출도 올린 그런 케이스인데 마침 그런 거와 같이 다양한 그 가치 창조적 그런 활동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TV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조합이 경영자의 활동 또 경영을 이해하는 과정이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손들고 임금만 요구했다고 근로조건만 요구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우리 임금은 누가 주냐? 소비자, 고객이 주는 거다. 저도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미국에 코넬에 가서 1년 있으면서 이런 미국의 새로운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한창 유행이 Employee Involvement 뭐 EI라 해서 근로자가 뭐 의사결정에 또는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또 유니온 인볼브먼트 이런 게 굉장히 그 미국에도 한 트렌드로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러하면서 노동조합과 일반 근로자들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뭐 생산 제품의 품질, 생산성, 경영의 효율에 대해서 조금 더 책무감을 가지는. 그렇죠. 공동의 책무감을 가지는 뭐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2000년 초반부터 2010년까지는 그 가치 창조적 노경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이제 된 거죠. 2010년까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경영진과 노동조합들이 세계의 시장 그리고 LG전자가 나가 있는 모든 공장들을 돌면서 보고 나서는 우리 역할이 여기서는 끝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LG전자의 그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인정을 받게 되고 글로벌 탑3, 뭐 글로벌 넘버 1 뭐 이렇게 뭐 이제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 시민의 일환으로서 세계 시민의 일환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대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는데, 뭐 아까도 말한 미국과 유럽 같은 그런 첨단 시장을 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그런 사회주의 문화권의 상황도 보고. 남미와 같은 그런 한때 융성했다가 다시 쇠락한 그런 나라에 가서 보고 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009년에 갔던 곳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서 2009년에 갔던 곳이 북구 3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들이 500만에서 600만 밖에 안 되는 국민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강소국이 됐냐. 강하지만 적은 나라 강소국인데 사실 뭐 우리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뭐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늘 인재 개발 지수 탑3 뭐 또 인권 지수 모든 그런 사회적 지표를 보면 늘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서 이제 배우자 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 보통 노동조합들과 함께 이제 해외를 가면 반은 이제 공장 견학이 있고요. 또 반은 또 이렇게 좋은 명소를 가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들 생각에는 이번에 그 북구 상구를 처음 가는데 참 좋은 관광지를 가보자 이런 기대를 이제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 앉아서 하루 종일 동시 통역으로 왜 핀란드는 강국이 됐는가, 핀란드 기업들은 무엇이 강한가, 노키아는 왜 넘버원이 됐는가,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세미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또 뭐 좋아지겠지 했는데 스웨덴 갔더니 또 거기서도 또 하루 종일 이래가지고 막 저녁에 뭐 노동자하고 앉아서 뭐 그냥 불만 터뜨리고 서로 막 그냥 술 먹고 막 그냥 막작지걸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 그때 박준수 노동조합 위원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좀 머리가 좀 깨있는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서로 막 불만스러워 하면서도 러닝이 있었던 거죠. 예. 야,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트럭 중요하구나. 우리 LG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들과의 좋은 소통을 하고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간 기업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노동조합은 어떠한가? 예. 노동조합도 역시 이해관계자입니다. 예. 노동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예. 그래서 2010년 1월에 노동조합 그 총회를 할 때 예. LG전자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Union Social Responsibility 이렇게 이제 USR을 발표한 겁니다. 예. 원래 이제 노동조합 그러면 트레이드 유니온이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 트레이드 빼고 문자만 넣어가지고 이제 유니온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막 사실 이제 이 개념은 뭐 제가 사실은 이제 자꾸 이렇게 주입시켜서 이제 노동자 미국으로 나오게 만든 건데 논문도 쓰시고 책도 발간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이제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 그때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USR로 활동을 했을 때 그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또는 이직 의사가 낮아지는지 또는 뭐 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그걸 제가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는 거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영문으로 배상호 위원장과 함께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LG전자를 대상으로 한 LG전자를 대상으로 LG전자가 LG전자에 있는 노동조합이 USR 활동을 다양하게 펼쳤는데 그런 활동들이 어떤 임팩트를 주는가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배상호 위원장이 대학 교수 그때 권순원 교수가 그걸 하셨는데 권순원 교수가 함께 영문으로 책을 내서 제가 그 책을 이제 한 500권을 제 개인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세계 저명한 노사관계 학자들한테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USR은 우리가 사실 노사관계에서 국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했는데 USR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뭘까 뭐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 일반 다른 나라의 선진적 노사관계 뭐 기업의 노사관계에서도 이런 USR 활동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제가 이제 그쪽에 관련된 자료를 못 봤는데요. 그 당시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0년 2018년 정도까지 이렇게 보면 유럽에서는 산별 단위로 그 산별 단위의 이제 사회적 책임이 거론되는 얘기가 나왔고 뭐 일부 논문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에 있는 특정 기업이 그 사회적 책임 관계를 들고 나와서 하는 거를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제가 좀 그 교수님 이름은 좀 기억이 안 나요. 도킨스 교수인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이 USR을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낸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결국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아마 ESG가 화두가 되면서 아마 노동조합의 역할이 더 강하게 얘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까 LG전자의 그 노경과의 발전 단계를 보면
이제는 공동체적 노경관계에서 예. 사회 책임적 노경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겪은 겁니다. 2010년 전후에서 사회 예. 책임적 노경관계로 예, 예. 업그레이드됐다. 그렇죠. 예. 그 노동자부 USR 활동 뭘까 가운데 대표적인 어떤 영역 또는 사례 이런 게 주로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겁니까 노동자비? 이제 당시 이제 박준수 위원장 등 노동조합 대표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 노동조합도 예. 조합원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조합원의 근로 조건이나 임금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될 필수 조건이지만 네.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예. 노동조합도 이제는 힘이 생겼고 예. 역량이 생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우리도 뭔가 예.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협력업체 예. 또 계약직 근로자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이 주체가 됐어. 그렇죠. 예. 지역주민, 자영업자 예. 또는 비노조원까지도 예. 우리가 돌보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예. 그들의 아픔을 예. 함께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노동조합의 영역을 확대한 겁니다. 예. 이런 활동은 CSR하고도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노사 CSR과 USR이 함께 결합돼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그 처음에 해놓고 보니까 CSR과 USR이 이렇게 교집합을 하는데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건 한국의 기업별 노조 상황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저는 이게 점점 이렇게 발전하면서 노동조합이 이렇게 좀 빠져나오는 그런 이제 역할의 확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ESG에서 보면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이티오피아를 돕자라고 이제 경영 방침을 정하고 거기 CSR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티오피아의 농촌 마을을 자립시켜주기. 그다음에 거기 학교를 세워서 전자 기술 인력을 양성시키기. 또 이제 참전용사 도와주기 이걸 했어요. 그거 할 때 노동자는 거기 같이 동참해가지고 스스로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돕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그거 노동조합이 회사 돈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기적을 얘기하는데 우선 100원짜리 동전의 기적. 노동조합 조합원들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대지저금 통장 하나를 가지고 연초부터 동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연말에 그걸 모으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한 6천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그 6천만 원이면 상당히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날 그룹 회장이 참석하는 경영회 임원들이 한 200명 모인 자리였는데 첫날 240만 원인가가 들어왔어요. 그걸 계속 공장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해봤더니 2,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준 이티오피아 그 산골에 있는 초등학교에 2,500만 원을 보내서 책걸상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은 우수리의 기적. 우수리. 1,000원 미만의 기적. 그러니까 월급을 탈 때 456만 7,300원. 그러면 7,000까지만 주고 300원은 뛰는 겁니다. 평균 500원 떨어지는 거거든요. 1년이면 평균 6,000원 떨어지는데 그거 모으기. 이런 걸 통해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돈을 만들고 또 노동조합비를 내는데 그 조합은 총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사회공헌 활동에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가족이 많은데 다문화 가족 사람들한테 고향 방문하기 그래서 1년에 한 150명씩 보내줍니다. 등등 이게 전부 노동조합이 한 일들입니다. 회사가 한 일이 아니고.
CSR과 USR이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같이 교집합이 상당히 그렇죠. 예. 예. 또 같이 해서 시너지도 상당히 있겠어요. 그럼요. 예. 따로 하는 것보다는. 예, 예. 이게 노동조합이 이제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는 것 때문에 예. 그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예. 왜냐하면 남의 예. 지시를 받고 오는 것이 예. 아니고 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경쟁자와 같이 하는 거죠. 예. 사실 이 과정에서 예. 그 요즘에 이제 ESG, 예. G가 지배구조거든요. 예. 지배구조는 마치 뭐 경영자, 회사만 네. 해야 될 걸 알고 있지만 예. 사실은 저는 예. 노동조합 자체도 예. 지배구조를 고민해야 네. 된다. 예. 노동조합 회계가 투명해야 된다. 예, 노동조합이 맞습니다. 사실 회계를 전산화시켜가지고 투명하게 만들었어야 된다. 그렇죠.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노동조합 활동 자체 내에서 뭐 사회적 이슈는 없는지 사실은 뭐 아주 일부 노동조합이긴 하지만 최근에 뭐 귀족 노동조합이든지 노동 귀족이라든지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도 예. 노동조합 조직의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그런 면에서 변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일부 노동조합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역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노동조합이 잘하고 있지만 예. 일부 노동조합들에 있어서는 예. 이 노동조합의 지배구조를 이제는 예. 다시 들여다보고 그거를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예. 좋은 말씀. 기업은 뭐 두말 할 나위가 없겠죠. 아, 그럼요. 예. 뭐 기업은 한 발 앞서서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는 예. 도요타에서 배운 건데 예. 도요타 가면 그런 얘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경영자의 거울이다. 예. 경영자가 노동조합을 쳐다볼 때 예. 웃고 쳐다보면 예. 노동조합도 웃는 모습으로 비춰준다. 아, 그거 좋은 말씀이네. 근데 경영자가 노동조합을 쳐다보면서 욕을 해버리면 예. 노동조합도 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아, 그런 거는. 그 이제 도요타에 있는.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노경 관계의 핵심은 예. 경영자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예. 경자가 한 발 앞.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야 되는 거지. 예. 너만 잘해라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좋은. 예. 들어보니까 이 참 이 변화라는 게, 대단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변화의 어떤 그, 그 요체를 익히면, 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도 또 어떤 대립적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협력적 노사관계 한 단계 더 나가서 기업의 가치를 더 창출하고 노동자분에게는 보다 나은 뭐 일자리,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 창조적인 그런 노경관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길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노사관계 변화의 어떤 뭐 요차라 그럴까? 핵심 우리 노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 예, 아까 이제 거울이다 하는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한 예, 말씀이시고, 예, 예. 예. 저는 그 첫 번째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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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소통이 중요한데 예. 그냥 소통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소통에 있어서는 네. 진정성을 담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어느 분이 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예. 리더십이 뭐냐? 네. 첫 번째 소통이다. 두 번째 네. 소통이다. 예. 세 번째 소통이다. 예. 근데 그 소통이 진정성을 담지 못하면 그냥 소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아. 전 그래서 예. 경영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예. 소통을 해야 된다. 예. 그것도 예.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 예. 전 이게 아마 노경 관계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 말씀 꼭 귀담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적으로 예.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노사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듣고 한번 노사관계 변화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